예, 제가 대학교 때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 때도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근데 책을 보면 말이죠.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5, 6세까지 지능이 대부분이 다 그때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지능이. 성격도 대부분이 그때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융이나 심리학자 피아자나 에릭슨이나 프로이드나 다 마찬가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치원 교육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니냐. 왜? 그때가 바로 5, 6세 이전까지가 대부분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이 달라질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무척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치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장님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꼭 어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꾸 찾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건 내 주장이고 설득이다. 이건 다른 사람이 설득력이 없어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거 아니야. 해가지고 뇌과학 쪽을 심리학하고 뇌과학 쪽을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뇌과학 책을 계속 뒤지니까 요즘에는 진화 심리학 쪽의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는 것이 그 학문이더라고요. 혹시 어머니들 그게 관심 있으면 책 한번 보세요. 근데 그래서 상당히 매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쪽 분야로 책을 계속 뒤지고 있어요. 가지고 오늘 제 강의가 이게 왜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 뇌과학하고 진화 심리학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뇌가 말이죠. 이 대뇌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대뇌피질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앞부분이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이마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양쪽 이쪽은 들장 측두엽이라고 그래요. 언어를 관장해요. 특히 이제 좌측 뇌는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은 두정엽이라고 그래요. 일명 이걸 아인슈타인의 뇌라고도 하는데 아인슈타인 이 두정엽이 공간 지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라고도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후두엽은 시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뇌 중에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 아마 이 부분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우리 감정도 억제하고 어떤 고등적인 사고도 담당을 하고 감정도 조율하고 어떤 생각의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공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 전두엽. 이 전두엽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둘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착 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어떤 1848년에 게이지라는 사람이 25살 먹은 사람이었는데 철도공사를 하다가 이 부분에 쇠파이프가 딱 들어가 버렸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뇌과학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가지고 100년 뒤에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부분이 왜냐면 바로 이 전두엽 부분이 파괴가 돼. 전두엽. 특히 전두엽 부분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부분이 드는 것이 전전두엽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망나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도덕성, 인격성도 어디에서 관장하냐면 이 부분에서 관장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이 부분이 가장 발달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3세에서 6세예요. 3세에서 6세라면 바로 어느 때? 우리 애기들 지금 유치원에서 공부할 때다 그 말이죠. 이때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발달을 해요.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라는 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적 인형과 관련된 부분이 이쪽인데
3세에서 6세 때가 가장 발달을 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유치원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시는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지 않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학 교수도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축두협하고 두종협은 이건 7세에서 12세 때 이것은 13세 이후에 발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뇌 중에서 대뇌 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3세에서 6세 발달하는데 그때가 유치원 때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유치원 교육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자, 이제 그걸 넘어가고 제가 대학교 가니까 첫 번째 교육이란 뭘 가르치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교육이란 그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제일 교육학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정범모 박사님이 교육이란 인간 행동 후 계획적인 변화다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제일 먼저 교육 개념을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교육이 뭐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바람직한 인간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교육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했는데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말이죠. 교직 생활 이제 1년뿐이 안 남았어요. 이 청년이. 내년만 하면 이제 제대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항상 담고 지도한 교육에 대한 개념을 저는 이걸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머니들 그게 있는데 교육이란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다. 저는 항상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단점만 고쳐주려고 야단이에요. 근데 사람이 말이죠. 단점을 고쳐주려고 계속 그것을 지적을 하면 단점이 커져가지고 그 아이의 장점까지도 잠식해버려요. 어머니들, 애기들 지도할 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들한테 단점을 애들 되도록이면 보지 마라. 단점을 계속 애들한테 고쳐주려고 하면 단점이 커가지고 그 아이의 장점까지도 잠식해버린다. 되도록이면 그건 눈 감고 장점만 봐라. 장점, 강점을, 아이가 좋은 점. 그걸 계속 잘 봐가지고 그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걸 개발해줘가지고 장점을 키워주면은 단점까지도 딱 커버가 된다. 어머니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대할 때 집에서 대할 때 되도록이면 아이의 큰 죽고 살리는 일이 아니면은 애기 단점에 대해서는 되도록 눈 감아주세요. 단 고쳐줄 것은 단호하게 고쳐줄 것이 있겠지만은 애기의 장점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격려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면은 아이가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이 높아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아이들의 단점만 보려고 하느냐? 이상하죠? 왜 단점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뭐라고 하냐, 어찌냐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단점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면서도 장점에 대해서는 잘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유를 많이 묻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진화를 어떻게 진화했냐면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진화했어요. 걱정하지 않고 불안을 안 느끼는 사람들은 진화 과정에서 자연선택 과정에서 이미 다 도태돼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슴이 풀을 뜯어먹을 때 태평하게 풀만 뜯어먹으면 그런 사슴들은 전부 사자한테 잡혀먹고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슴만 현재 살아남았어요.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사자가 쫓아오는가 호랑이가 쫓아오는가 유심히 살피면서 생활한 그런 사슴들만 살아났어요. 진화 과정에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도 또 부정적인 측면을 걱정을 하고 불안해해야 그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도록 진화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들, 애기들 되도록이면 단점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우리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애기들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첫 마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